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IG 넥스원 시간입니다. 네, 종목 보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내가 이 좀 지루한 종목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는 종목들로 편하게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플러스 1.64입니다. 전날 그 시간에서 이제 호재가 좀 반영이 됐죠. 폴란드 관련해서 MOU긴 하지만 MOU라는 거는 그냥 양해각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뉴스에 이제 이거는 그냥 MOU라기보다 실제로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냥 체결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좀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이 다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LIG 넥스원도 75,000원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 74,800원이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시가가 2.5% 52,000원에서 형성이 되었고, 뭐 로템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2950원, 한 4% 5% 시가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로템이 오늘 가장 좀 시가 형성이 세게 됐고, 그리고 어제 기사 내용에도 로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구체적이기도 했고, 그 K2 전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뉴스들만 봐도 이 지금 폴란드가 이 전차 쪽 전력에서 빵꾸가 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근데 뭐 주가 위치는 당연히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됐죠.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LIG 넥스원이 두 번째.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온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시가를 대부분 종목들이 좀 지켜줬다. 그러니까 시가에서 음봉으로 시간에 오른 종목들이 음봉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걱정했는데, 왜냐?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나오고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다 하면은 얘네들이 재료 소멸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다른 종목들까지 다 보면은 뭐 한국항공우주도 음봉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았죠. 그런 거 봤을 때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 주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72,500원 구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이거든요. 요 라인들. 이 구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도전해야 될 구간.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5,000원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에 대한 뭐 투심이나 혹은 이 차트가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요 77,500원. 그러니까 1차는 72,500원을 지켜주는 거. 이게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75,000원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이 종목이 지금 좀 버티는 힘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다 심리적인 구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윗구간 77,500원을 회복해준다 하면은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같이 봐야겠죠. 우려했던 이 기관 쪽의 매도는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수급 상황이 LIG 넥스원이 조금 양호하긴 합니다. 양호하긴 하고, 물론 뭐 한국항공우주도 양매수가 들어오고,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이 섹터로 묶여가지고 이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같은 업종에, 그리고 같은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같이 좀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금투 매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큰 의미 없는 숫자 매도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기관 쪽은 이 매수 포지션을 잘 잡아줬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만 숫자 크지 않고 개인 매도 나온 거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요거만 봤을 때는 양봉이 좀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뭐 3% 4%짜리 양봉은 나와줘야 되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시가가 좀 형성이 됐고 시가에서 아마 이 매도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음봉이 쭉 달렸다가 요 아랫꼬리에 아마 이 기관 쪽의 매수가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뭐 1.78%, 예, 그리고 위쪽으로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또 밑으로, 예, 그러니까 아래 구간도 있고 위 구간도 있고 딱 이 중간 구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 구간에 힘을 줬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아래 꼬리로 반발 매수 들어오는 게 어디, 그러니까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그리고 위쪽으로 상승 시도를 했던 게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도 특별하게 매도로 대응을 해서 좀 물량이 나간 거는 찾아보기가 요 수급상으로는 힘이 들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방산주에 있어서. 그리고 로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또 한 번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다 해준 모습입니다. 로템에게 중요한 구간은 사실 요 라인이죠. 딱 중간 구간. 2만원 부근 라인이 중요한데 오늘 전날 이 방산 이슈로 시간외가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버티는 데는 좀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텐도 기관 매수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뭐 방산주들이 아무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랑 좀 상관없이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좀 시장 대비 잘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그렇다고 뭐 시장이 완전 좋을 때 방산주들이 쭉쭉쭉 가냐? 이런 것도 사실 기대는 하진 않거든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중요한 구간들을 어떤 힘으로 회복을 해주느냐, 그리고 구간마다 올려가는 요 자리들 하나하나씩 올려가야 됩니다. 7만원, 뭐 72,500원, 75,000원, 77,500원, 8만원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네, 그 구간을 딱 나눠가지고 이 지금 LIG 넥스원이 어느 구간에서 좀 힘을 받고 있는지 혹은 이런 자리에서는 누가 매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음봉 나온다? 그러면은 이날 오늘 버틴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하방 라인을 잡아준다 하면은 LIG 넥스원의 심리가 진짜 꺾이지 않으려면 7만원. 요 라인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관 쪽에서 아직은 떨어질 때가 아니다 하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액션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를 뭔가 딱 명확하게 위다 아래다 결정짓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특히나 오늘 또 시가가 떴기 때문에 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랫꼬리가 달려 있는 거 요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왜냐?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누군가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만 봤을 때는 재료 소멸에 대한 리스크는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어들었다. 다만 내일이나 혹은 이틀 정도 후에 75,000원을 완벽하게 딱 회복해주지 못하고 혹시나 아래쪽으로 향해 가는 음봉이 나온다. 요것들이 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 상방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75,000원 혹은 조정이 나올 때 72,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된다. 다른 차트도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은 항공우주도 지금 추세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결국 5만원을 그냥 계속 버팅겨야 돼요. 올라가지 못할 거면은. 그래야 추세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되면은 이 하방 추세가 좀 완만해지거나 혹은 추세가 돌았다. 혹은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다.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혹은 다시 한번 상승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빙기적거리다가 5만원을 깬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추세가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방산주들도 지금 구간 지키지 못하면은 어쨌거나 이 주시상으로는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더 좋겠죠. 예. 올라갈 모멘텀이나 시장 분위기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종목들 간의 좀 편차가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뭐 태양광 같은 종목들만 봐도 점점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종목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시장의 자금도 뭔가 방향성이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이슈 제외하고는 중대형주들도 업종 따로, 종목 따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이 매수세가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구간,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 그 다음에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유지가 좀 되는지 이런 것들 꾸준하게 체크하시면 대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그냥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점수를 매겨본다고 하면은 한 100점 만점에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이 정도. 버텨준 거에 대한 플러스,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의 주가가 머물러 있는 거, 요거는 좀 감점 요인. 그 다음에 기간 수급이 오늘도 유지가 된 거는 플러스 요인.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